다음은 이제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공유결합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H2 분자를 예로 들겠는데, H2 분자는 간단하긴 하지만 4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2개, 핵이 2개, 그래서 4개 입자로 구성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4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는 언제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키네틱 에너지를 더한 게 되겠죠. 먼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6개 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전자와 핵의 인력, 전자와 핵의 인력, 전자와 핵의 인력, 전자와 핵의 인력. 파란색 부분은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에 관한 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VEN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력이 2개가 있는데, 먼저 전자와 전자 사이 청력이 유항이 되고 그것을 VE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핵과 핵 사이에서도 청력이 존재하고 그것을 녹색으로 표현됐고 식에서는 이제 VNN으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VN은 세 항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VEN, VEE, VNN. 아직 토탈 에너지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K를 아직 고려해주지 않은 상황. K는 키네틱 에너지인데, 다시 키네틱 에너지는 2종류로 나눕니다.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핵의 키네틱 에너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근데 Y축에 V 이펙티브로 나오는데, 이 V 이펙티브는 우리가 방금 정의한 V하고는 다릅니다. 얘하고 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V는 요 세 항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요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KE가 들어가. 아까 K가 2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KE, KN. KN은 제외하고 KE를 집어넣어줘서 추가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항을 더해준 것이 이 그래프의 Effective Potential Energy Curve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살짝 바꿔서 자리를 이동을 해가지고서 요 세 개를 더한 거 있잖아요. VEN, VEE, KE 세 개를 더한 것을 EEL이라고 부른대요. 전자의 에너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항들은 전부 여기 E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랑 상관이 있는 에너지 항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EEL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요 나머지 요 항은 전자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의 따로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 Y축에 해당하는 Effective Potential Energy Curve는 2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V 플러스 KE, E 플러스 VN. 이거는 이제 지금 3장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얘는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미리 한번 가보면은 6장의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에도 V 이펙티브가 나오죠. 아까 V 이펙티브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랑 다르게 표기하죠. E하고 V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6장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E하고 VNN으로 표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한꺼번에 키네틱 에너지 따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커브를 우리가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고 하는데, 이 커브가 일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커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커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배웠던 분자의 케이스고요. 왼쪽이 원자의 케이스인데, 원자에서도 우리가 수소 원자인 경우에 어토믹 오비탈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Y축이 사실은 V 이펙티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에는 두 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수소 원자인 경우인데 이 에너지에는 뭐 3s 오비탈 혹은 1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부르는데, 13.6 일렉트론 볼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전자와 핵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또 전자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키네틱 에너지도 포함된 양에 여기가 13.6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이 오비탈 에너지 중위에는 포텐셜 에너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자인 경우에도. 분자인 경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자인 경우에도 표기는 V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 H2 분자가 생성되는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자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분자 H2라는 분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원자 사이 거리가 무한대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분자가 됐다는 것은 일정한 평균 결합끼리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반응의 에너지 변화량은 음수라는 거죠.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원자의 에너지하고 분자를 형성했을 때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분자를 형성했을 때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은 음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델타 E는 0보다 작은데 그럼 델타 K하고 델타 V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네틱 에너지도 줄어들고 포텐셜 에너지도 줄어들어서 토탈 에너지가 줄어드는 경우, 가장 단순한 케이스죠.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네틱 에너지가 50 증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70 감소한다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는 20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겠죠.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더라도 1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렇게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 때 도대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가 질문이고, 비리얼 테오렘에 의하면 이 테오렘의 의하면은 두 번째라는 거죠. 공유결합이 형성이 될 때는 키네틱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그거보다 더 많이 감소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리얼 테오렘의 주장입니다. 자, 비리얼 테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천문학자들이 쓰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모든 역학적인 시스템은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값 사이, 브라켓 쓴 거는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값에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 앞에는 E가 붙고 포텐셜 에너지 앞에는 N이 있다.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이 비리얼 테오렘입니다. 그럼 N이 뭐냐?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A 곱하기 R의 N승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R의 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 비리얼 테오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이 두 입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R 제곱이 되고, 그러면 A가 뭐에 해당하냐면 2분의 1 K에 해당하고, N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평균 키네틱 에너지와 평균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원자가 될 텐데요. 원자인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쿨롱 포텐셜이 돼서 이런 형태가 되죠. 따라서 얘는 R에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따라서 N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력에 의존하는 역학적인 시스템인 경우에는 키네틱 에너지의 2배가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랑 같다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는 언제나 양수거든요.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뭘 보이려고 하냐면은 얘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준 건데,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2K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또
K 대신에 뭐를 써줄 수가 있냐면은 요 식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란색의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평균 키네틱 에너지를 알면 토탈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평균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면 토탈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앞서 얘기했던 요거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식이 이제 요 식이죠. 요게 이제 몰리큘 상태고요. 요게 원자 상태거든요. 몰리큘 상태는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애텀 상태는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 앞에서 나온 식으로 정한 거죠. 분자의 평균 키네틱 에너지는 뭐랑 같냐면은 분자의 전체 에너지에다 마이너스 곱한 값이 같다. 이 식으로부터 유도된 거죠. 두 번째 식은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유도된 거예요.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평균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다가 2를 곱한 것이 같다.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분자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원자에 대해서. 아래 첩자만 몰리큘에서 애텀으로 바뀔 뿐이지 이 식을 그대로 사용되겠습니다. 분자의 경우에는 파란색, 원자의 경우에는 녹색, 식의 형태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 요 첫 번째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에서 원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빼준 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요 식을 얻게 됩니다. 결론은 몰레큘의 에너지에서 원자 에너지를 빼줄 때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2라는 거죠.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플러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얻게 되는데, 근데 요게 뭐냐면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몰레큘의 에너지에서 원자 에너지를 변화하는 건 델타 E가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얻게 되는데, 요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 반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델타 E는 음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되죠. 양수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앞에 2가 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요게 양수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키네틱 에너지 변화량은 양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음수라는 것이 비례 테orem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2번이라는 거죠. 공인결합이 형성이 될 때는 키네틱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그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이 공인결합이다라는 것이 비례 테orem의 주장입니다. 자, 이거는 6장에서 다시 배울 내용인데요. 연관되기 때문에 241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다시 한번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V 이펙티브입니다. 이펙티브 뉴클리어 포텐셜 커브. 근데 이거는 K 플러스 V로 나준다 그랬죠. 포텐셜, 이거 R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원자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두 개 H와 H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가 쭉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합은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은 여기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원자 상태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라면은 분자를 형성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원자일 때 포텐셜 에너지 준위는 여기. 분자를 형성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거죠.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키네틱 에너지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분자를 형성했을 때는 여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를 형성했을 때에 비해서 분자를 형성하게 되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더 크다라는 거죠.